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친환경 자동차 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공식 개관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아시아 문화교류가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미 오징어 다리가 100억 원대가 밀수되는데 관계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 수도권 대학들과 달리 전남대와 조선대가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내용과 컨셉도 변경됩니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는데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2차 예비타당성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가 R&D 중심의 정량적 측면에 치우친 점도 있지만 100만 대까지 완성차 업체를 추가 입주시킨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온 측면도 있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은 당분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3차 예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은 조금 바꿔줄 수 있는 유동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업은 보류나 불가가 아닌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KDI에 보완을 요청했고 내년 2월 3차 점검회의가 예정된 현재 진행형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 사태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있다며 광주가 선도한 부분을 중점 부각하면 예타 통과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많이 그 사이에 공감대가 확산이 돼서 차라리 이 가치를 좀 가지고 다시 예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기업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차 기업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업이 자동차 밸리 구축과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로 중심축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업비가 3분의 1 규모로 축소된 상황에서 사업 명칭은 물론 내용과 컨셉까지 바뀌면서 당초 구상과는 다른 알맹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공약해놓고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돼서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사적인 공식 개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행사가 미리 시작됐고 아시아의 문화 전문가들도 광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써보는 어린이들. 박물관 속에 갇혀있던 역사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며 체험해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사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보고 얘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의 기념에 처음으로 공개된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입니다. 전국의 국공 또 사립 중에 좀 대표적인 그 박물관들이 모여서 어린이를 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본격적인 공식 개관을 앞두고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와 아시아와 유럽 문화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이 시작되고 아시아 11개국 연주자가 참여한 전통 오케스트라가 콘서트를 여는 등 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 역시 작지만 큰 첫발을 떼고 있습니다. ACT 페스티벌을 해서 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어떤 미디어 역할에 관한 국제적인 석학들이 와서 저희 토론이 있게 되겠고요. 이번 공식 개관에서는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이 공사를 마친 뒤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문화창조원 등 나머지 원들도 개관 콘텐츠를 모두 공개하고 공식 개관식과 함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첫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공식 개관은 사업 착수 10여 년 만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아이들 군것질거리나 어른들 술안주로 팔리는 조미 오징어 다리가 밀수입돼서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당연히 식품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수된 오징어 다리가 5년 동안 1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상자 안에서 얼음팔 길이만한 오징어 다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입업자 48살 송모 씨가 밀수입한 조미 오징어 다리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시가 109억 원어치 732톤에 이릅니다. 송 씨는 중국에서 만든 조미 오징어 다리를 가공을 하지 않은 수산물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건어물 판매업을 하는 아내를 통해 유통시켰는데 관세사까지 가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 13억 원을 빼돌렸고 수입 식품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오징어 다리는 5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밀수 물량 대부분인 717톤이 전국의 문방구나 휴게소 등을 통해서 이미 판매됐는데 그동안 수입 식품과 수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광양세관은 밀수된 오징어 다리에 대한 표본 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가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리보호 조례까지이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도청과 도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50여 명. 이들은 신분증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신분증입니다. 정규직은 직급을 나타내는 주무관 등이 표시돼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 관리 규정에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사용부설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정규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물건 사용하듯이 물건을 일컫는 사용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좀 저는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도 근무 부서에 따라 시간의 수당에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전남도 비즈니스 센터인 수리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17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수리체가 도청 공무원들의 회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해년마다 한 1년간에서 한 30회를 활용을 합니다. 그 활용이 뭐냐? 우리 각 실과의 회의 장소로 써요. 지역업체 보호에 소홀한 계약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소만 전남에 둔 이른바 무늬만 지역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무늬만 그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전남도의회는 농어촌 몫을 도시지역에 배정하는 등 허술한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정 개선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환절기 감기를 유발하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증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표본을 검사한 결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달에 5.2%에서 11월에는 23.8%로 급증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열을 동반한 코감기와 인후염, 그리고 기관지염 증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 성적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이런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앞이 면접 전형을 보러 온 수험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모집 정원의 3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한 데다 평가 점수의 20%가 면접에서 좌우되다 보니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수시에서도 선발 인원의 90%가량을 학력 전형으로 뽑습니다. 고교 내신과 수능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방식인데 수도권 대학들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서 선발하는 것과 달리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학습력과 잠재력을 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광주 전남의 심장인 전대나 조대가 그 부분에서 좀 앞장서서 진학 담당 교사들은 학습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전남대와 조선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 방식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 결국 전남대는 전형 방식을 개선해서 내후년부터 선발 인원의 50%까지를 종합 전형 방식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했는 것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더 학생들을 잘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선대도 입시 전형 변화 흐름에 맞춰서 종합 전형 비율을 연차별로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20% 이내에서 종합 전형 선발을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광주 무등산 세인봉 암벽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 45살 A씨가 암벽 훈련 도중 3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A씨가 무등산 암벽 등반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파출소 직원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기록을 그룹형 SNS에 공개적으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순천의 한 파출소 직원들은 공개 상태로 설정된 그룹형 SNS를 통해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를 그룹형 SNS를 통해 공유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습니다. 경찰은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해당 파출소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한역사교과서 개발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한편 교재 범위와 방향, 지필진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초까지 교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집필에 들어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공식 개관 직전까지 55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부분 개방 기간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관람객 수를 중복 누적한 것으로 월별 관람객은 문화창조원 10만 명, 문화정보원 16만 명, 그리고 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이 각각 14만 명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애도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화순교육지원청에서 4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가 끝난 뒤 간단한 식사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영호남 상생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